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다 안다 더 안다의 종합사회 오광수입니다. 오늘은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중에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세계 자연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알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산지는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우리나라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고기조산대 산맥입니다. 고생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성 시기가 오래됐죠. 그래서 침식을 많이 받아서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은 주로 동쪽이나 북동쪽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래서 동고서조의 경동지형이라고 합니다. 경동은 비스듬한 지형이라는 겁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비스듬히 낮아지는 이런 경동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지의 대부분의 암석은 화강암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산은 이 돌산과 흑산 두 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산이 어딜까요? 그렇죠. 금강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돌이 보이죠. 암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 산은 그렇죠. 설악산입니다. 자, 이 산은 어딜까요? 어디? 월출산입니다. 월출산. 자, 이 산은 역시 암석이 많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설악산, 월출산, 북한산은 사진과 같이 많은 암석이 드러나 있는 돌산입니다. 자, 이 산은 어딜까요? 그렇죠. 지리산입니다. 지금 돌 암석이 안 보이죠? 흙이 덮여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산은 어딜까요? 여기도 암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덕유사입니다. 자, 여기는 역시 암석이 잘 보이지 않죠. 소백사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은 흑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산과 흑산을 구별하고 또 우리나라 산지의 특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서해안은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서해안, 그 다음에 동해안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남서해안의 특징입니다. 남서해안은 우선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해라죠. 예, 남서쪽에 가면은 작은 점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섬이 많다. 이거죠. 다음은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막 복잡하게 그려야죠. 지도 그리려고 그러면은 여기 참 들쑥날쑥 복잡하게 그려야 되죠. 자,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한 것을 우리는 리아스식 해안이랍니다. 그래서 남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다. 해안선이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큽니다. 즉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죠. 우리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는 조석 간만의 차가 뭐 9m나 된다 합니다.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조석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갯벌이 발달하겠죠. 이와 같이 갯벌, 밀물 때는 바다가 됐다가 썰물 때는 육지로 드러나 갯벌이 되죠. 그래서 이 갯벌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상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서해안은.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우리 남서해안에는 해상공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남서해안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동해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동해안은 섬이 거의 없습니다. 독도, 울릉도가 있죠. 그 외에 섬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 동쪽, 동해안은 그냥 직선으로 꺼버리죠. 그만큼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없어요. 여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뭐 거의 1m 정도 내외됩니다. 자, 여기는 석호, 사빈이 발달합니다. 여기는 파도가 많이 치겠죠. 그래서 파도에 의한 이 지형이 주로 많이 형성돼서 석호, 사빈이 발달합니다. 그림은 석호입니다. 그죠? 여기 석호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수욕장이 발달합니다. 이게 사빈입니다. 사빈. 그래서 사빈은 모래해안이죠. 그래서 해수욕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과 석호, 사빈,
발달하는 곳은 동해안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안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갯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갯벌입니다. 갯벌인데 우리나라는 동해안에는 여기에는 갯벌이 없죠. 동해안은 갯벌이 없고 주로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에 갯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웅진, 장봉도 갯벌에서부터 마산만, 봉안 갯벌까지 이렇게 갯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갯벌에 대해서는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지형을 갯벌이랍니다. 자, 갯벌의 역할은 어민의 생활 터전이에요. 여기는 양식장이나 염전으로 많이 활용하고 또 갯벌은 바다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밀물 때 바다에 쓰레기가 들어왔다가 썰물 때 바다에 쓰레기 가라앉죠. 그래서 갯벌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온갖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이 쓰레기를 완전히 분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의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은 생태학습장이나 갯벌 관광지를 하고 또는 간척사업입니다. 이거를 막아가지고 육지로 사용하죠. 그래서 공업이나 농경지로 발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은 서해안이 가장 넓게 발달하고 남해안에 그 다음 발달합니다. 우리 동해안은 갯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으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카르스트 지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빌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서서히 녹아 형성된 지형을 말합니다. 우리 이 초에 불을 붙이면은 이 촛농이 녹아서 떨어지듯이 이 석회암이 빗물하고 만나면은 서서히 녹습니다. 이걸 용식이랍니다. 용식. 용식이 현상이 나타나서 촛농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형이 형성됩니다. 이걸 우리는 카르 지형이라고 그래요. 이 카르 지형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동북부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강원도 지역에 석회암이 분포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카르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석회암의 종류는 석회 동굴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회 동굴이죠. 그래서 이 환성굴, 삼척의 환성굴, 울진의 고수굴, 단양의 석류굴이 대표적인 석회 동굴입니다. 자, 이 석회 동굴 안에 가면은 종유석이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석회암이 빗물과 만나서 용식되어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유석이라 합니다. 이거는 천정에 달려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종유석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순입니다. 석순은 그 석회암이 녹은기 땅에 떨어져요. 이건 땅에 떨어져가 땅에서 이렇게 탑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는 석순이라고 합니다. 석순. 그 다음에는 석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천정하고 막 닿아버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천정에서 이게 하나의 기둥이 되죠. 이걸 우리는 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 석주는 다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독특한 지형이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 주변에 많이 발달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동굴 중에서 환성굴, 고수굴, 석류굴은 석회동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으로 우리나라에도 화산 지형이 있죠. 화산 지형. 자, 우리나라 화산으로 형성된 지형, 그렇죠. 울릉도, 독도, 그다음 제주도 뭐 이런 데죠.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중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화산 지형의 형성은 신생대 제3기입니다. 신생대 제3기 때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화산 활동이 생겨났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 지역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포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두산이 대표적인 화산 지형입니다. 자, 화산 지역에는 어떤 지형이 나타나느냐. 그 종류는 첫째 용암동굴입니다. 자, 아까는 석회동굴이었죠. 바로 석회동굴은 대체로 미로 형태입니다. 이게 석회암이 있는 곳에 녹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동굴이 미로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요. 그리고 웅덩이도 깊은 웅덩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암동굴은 용암이 굳으면서
굳으면서 덜 굳은 부분이 확 빠져나온 거예요. 마치 쑥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속에, 예를 들어 산 속에 용암이 쑥 빠져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굴이 단순하겠죠. 미로 형태가 아니고 그냥 우리 터널처럼 그냥 뻥 뚫려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암 동굴은 대표적으로 만장굴, 협재굴, 소천굴, 황금굴입니다. 모두 제주도에 있겠죠. 그래서 만장굴, 협재굴, 소천굴, 황금굴은 용암 동굴입니다. 아까 우리가 환성굴, 성류굴은 석회동굴이었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산 지형은 용암 동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름. 이렇게 되죠. 우리 오름은 한라산 기슭에 언덕처럼 이렇게 큰 경주의 큰 왕무덤처럼 이렇게 언덕처럼 작은 산이 군데군데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저 멀리도 보이죠. 이걸 우리는 오름이라 그래요. 일명 기생화사라고 합니다. 기생충이란 그 기생이에요. 붙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라산에 붙어 있다 해서 기생화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오름입니다. 제주도에는 약 300개 넘는 오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상절리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제주도 해안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과 맞닿아서 급하게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절벽 생태의 기둥 모양이 형성된 거죠. 이걸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들은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 화구호가 있죠. 화구호. 그래서 용암동굴, 오름, 주상절리, 화구호는 다 화산 지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화산 지형 공부했습니다. 자, 제주도는 또 한라산, 검은 오름 중에 검은 오름, 성산 일중봉, 용암 동굴개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섬 전체가 보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우리가 지켜야 될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산지에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그렇죠. 대부분 화강암이라 했죠. 제주도는 현무암이 분포합니다. 화산 포근한 현무암이 분포합니다. 자, 2번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이 가지는 공통점은 그렇죠. 돌사이라는 것. 3번 해안선이 단조롭고 석호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해안은 그렇죠. 동해안이었죠. 4번 조차가 큰 지역에 주로 형성되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발달한 해안지형은 그렇죠. 갯벌. 5번 석회암이 녹아 형성된 지형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그렇죠.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에는 석회동굴, 그 다음에는 기둥인 석주, 그죠? 석순,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자, 6번 제주도 해안에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벌집 모양의 다각형 기둥은 그렇죠. 주상절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4단원 수업을 3단원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첫 단원으로 다양한 문화지역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불행은 내 허락 없이는 오지 못한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할 수 있다. 세상은 살만하다. 청춘은 특권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불행은 내 허락 없이 오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